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가장 먼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건 졸속 행정이 아니냐, 탁상 행정이 아니냐. 개축 시 예상되는 학생 안전과 불편에 대해서는 대책이 빠져 있다. 실제 아이들이 모듈러 교사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화재 시에 대피가 어렵고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여서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지금 모듈러 교사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이 없다. 임시교사와 강제전학 등을 포함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사 시에 발생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 정책사업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기존에 배정했던 예산은 다 삭감해버렸다. 국민의 혈세로 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한 사업이 아니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그린스마트 학교 문제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마 이 서울시 교육청에 왜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그린스마트 학교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큰지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 가장 먼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그 혁신학교 반대로 몸살 앓았던 그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마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오해하고 이걸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제 이유를 들어보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제보하신 내용을 토대로 학부모의 입장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면은요. 학부모님들 입장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되는 학부모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학부모님들의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 교육청은 안전상의 이유로 개축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이제 보통 개축을 60년에서 70년 된 학교들을 이제 개축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여기에 학교 이 지역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건축 아파트들의 안전 등급이 D나 E인 거에 반면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안전 등급을 A에서 C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개축 대상으로 선정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학생들이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개축 시 예상되는 학생 안전과 불편에 대해서는 대책이 빠져 있다. 이건 졸속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탁상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개축 시 학생들은 운동장에 마련된 모듈러 교사에서 생활하거나 근거리 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피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모듈러 교사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모듈러 교사에서 반년 정도 지금 생활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이 근처에 대방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데를 보면 실제 아이들이 이 모듈러 교사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던 거고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거리 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피하다는 상황도 어쩌면 이제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라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제 훨씬 학교를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데 앞으로 5, 6년씩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로 이제 본인 학교들이 없어지는 거고 근거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이 불가피한데 이 근거리에 있는 학교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 네. 같이 동시에 그린스마트 학교 스쿨로 선정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이세요. 그리고 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재건축 문제하고 아파트 재건축 문제하고도 연계한 사업 계획은 필수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교육청은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안 하면 노후화 개선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기존에 배정했던 예산은 다 삭감해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의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보면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편파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래서 학교 노후를 앞세워서 단순한 리모델링만 강조한 채 짧은 기간 내에 여기 보면 기명 투표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이름을 쓰게 해서 투표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왜곡된 결과를 근거로 삼아서 결국 졸속으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모듈러 교사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줄에 앉은 아이 같은 경우에 칠판이 가까워서 눈이 아프고 맨 뒤에 있는 아이는 벽에 등이 닿아서 불편하다. 그리고 이 창문 자체가 15도 정도밖에 개폐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창문을 설치해갖고 자연 환기가 되지 않고 학생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또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화재 발생 시 대피 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 통로와 비상 계단이 좁아서 화재 시에 대피가 어렵고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여서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지금 모듈러 교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화장실은 한 개층에 6개 반이 있는데요. 한 개층에 여자 화장실이 양변기가 5개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학년 남학생들은 신체 사이즈보다도 소변기가 높아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양변기도 5개밖에 없으니까 6개 반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불편들을 계속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듈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업그레이드된 38억짜리 추가 모듈러를 설치해주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혈세로 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고요. 개축 대상 학교들이 전학을 가야 되는데 인근 학교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연희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그 자료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료를 뽑은 건데요. 반경 1.3km 내에 초등학교가 없고요. 그 다음에 2.5km 내에 10개 학교 중에서 그린스마트 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4개가 있고 과밀 학교가 1개가 있고 통폐합 학교가 1개가 있고 사립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학교로 아이들이 이제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에 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학부모님들이 조사한 거를 보면 2020년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을 신축으로 계획하고 시행했으나 희망하는 학교가 적어서 2021학년도에는 개축과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1차 시범 사업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다. 이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미 신축을 계획하고 시행을 했지만 희망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93개 학교를 선정을 한 건데요. 이 93개 학교 선정 과정에서도 사전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의사를 수렴한 것들은 적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정책 사업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 리모델링 개축 신축 사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변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는 얘기들을 한 것이 이제 학부모들에게는 납득이 안 갔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회의 내용들을 사전에 동의하에 이제 녹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녹음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은 단순 리모델링 개축 신축 사업이 아니라 향후 추진할 교육과정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학부모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교육과정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혁신학교 아니냐. 혁신학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혁신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사들 90% 시범학교에서 시범학교 고교학점제를 시범으로 운영했었던 학교들 교사들마저도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전면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지금 현재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 교육 언론사들이 교육계에 있는 이제 교육 전문 언론사들이죠. 여기서 이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반대 목소리가 교사들 사이에서도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시행되지도 않을 교육과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거고
사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강제로 전학을 가야 되는데 운동장에 세워진 임시교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럼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였다는 것이 이제 시설개발과의 태도였다는 게 이제 학부모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학부모가 설계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설명해 줄 수 없고 전문가들이 계획 단계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학부모들에게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였고요. 사업 대상 학교의 안전진단 등급은 중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준공된 연도를 기준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그래서 40년 된 학교들은 40년 된 학교 리모델링, 60년, 70년 된 학교들은 개축, 신축 이런 식으로 무조건 대상 학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한 것이 갈등이 시작이 된 게 아니냐.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좀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 정도까지 갈등을 일으키진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임시교사와 강제전학 등을 포함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 공사 시에 발생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 이 부분도 아주 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정말 놀라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은 학부모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이 검증되지 않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대책으로 사업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그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강제전학과 임시교사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업 시행 시에 그 학생들의 강제 전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변의 모든 학교가 동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주목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여러 학교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이제 학교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학교 건물에도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임시 교사와 화재 위험에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시 교사 안전 문제가 거론되니까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약으로 이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절차상의 여러 가지 진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안일함이 지금 학부모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선정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시인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또 필요성 이런 부분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될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명칭, 타이틀부터 굉장히 좀 멋지고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지금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네요. 제가 그 요청을 받고 이 토론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서부터 쭉 살펴본 거로는 그냥 서론에서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노후화된 학교 건물 시설 개선 사업일 뿐이다. 교육부가 시설 개선에 따른 교육 효과를 너무 과장하고 또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마치 미래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발표를 한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오히려 의구심을 이게 뭔가 하고 오히려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그냥 순수하게 학교에 오래된 건물 국가 예산이 좀 많이 요새 특히 교육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남으니까
이 차제 전에는 뭐 A, B, C, D, E 등급해서 2등급만 개축을 했는데 뭐 C 등급, 뭐 D등급도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학교 건물은 다 다시 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했으면 차라리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소통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효과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 추진 계획을 거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교육부가 내세운 4가지 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그 혁신 과제가 과연 이 사업의 어떤 내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이렇게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학교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표준화된 미래학교? 이거 상당히 좀 끔찍하죠? 미래학교라는 거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역 형편이나 학생들의 성향, 또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의 어떤 그 특성, 자질 이런 것들이 다 차별화되면서 미래학교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이렇게 해라. 그럼 또 다른 평준화된 또 다른 획일적인 그냥 학교가 되는 것이지 이게 미래학교라는 타이틀에 전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를 교육부가 뭔가 주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전혀 현재 어떤 시대적인 그 상황에도 맞지 않고요. 이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개념에서 나온 그런 타이틀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추진 계획 안에다가 해외의 미래학교 사례를 5개 나라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5개 나라 해외 미래학교로 지금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또 많이 알려진 그런 미래학교 모형을 5개를 추진 계획 보면 29페이지에 해놨는데 5개 나라 사례가 다 사립학교이거나 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또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보장된 그런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특수하고 제한된 사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 사례라고 해놓고 이 사업의 그 타이틀은 또 미래학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학교는 전부 뭐 강제 배정해가지고 가까운 데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참 모르겠어요. 교육부가 얼마나 재주가 좋고 능력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13,000개 학교를 그런 식으로 미래학교에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미래학교 추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넌센스다. 국가 중심으로 일률적이고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공교육을 맡은 학교들은 그 책임과 권한 등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이 추진계획 안에 제시해 놓은 해외 사례와 같은 다양한 미래 학교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총체적인 예산 문제인데요. 교육부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 국내 내국세가 굉장히 지금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지방자치 그 교부금들은 그냥 자동으로 늘어나요. 우리나라 교육비는 그 비율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돈 쓸 때를. 그러면 이게 주체할 수 없게 늘어나 있는 1년에 수조 원씩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예산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고교 무상교육 하는데 2조 5천억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근데 해마다 5, 6조 이상씩 막 지금 교육비가 늘어나니까 교육부로서는 이걸 남겨놓을 수 없죠. 뭔가를 해서 자꾸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이렇게 그냥 일단 쓰고 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이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학교 건물은 계속 점검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안전진단 점검을 해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점검을 하고 2등급인 경우에는 국가가 개축을 합니다. 뭐 다시 짓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D등급만 하더라도 보강해서 그냥 써요. 대부분.
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D등급, 2등급하고 아무 관계없이 40년 이상 된 건물은 다 해당된다. 신청해라. 아니 건물이 지금 유럽에 가면 2, 300년 된 건물도 뭐 어떠니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건물들도 많은데 그냥 40년 됐으니까 다 부수고 새로 짓겠다? 이거는 정말 이게 지금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 기왕 돈 쓰는데 뭔가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어필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눈가림식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 차원에서는 반대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좌우지간 시설을 새롭게 뭐 아직은 튼튼하지만 또 다시 지으면 더 좋게 짓죠.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편하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를 뭐 반대를 꼭 해야 된다 또는 뭐 세력이 나뉘어서 서로 이거 왜 이런 거 하냐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그 어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뭐 우파 정당이나 이런 단체들이 그냥 편승해서 무조건 같이 주장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추진 일정이 너무 촉박해요. 지금 2월 3일 날 추진 계획 발표해 놓고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2월 3일 날 발표했죠? 4월 8일 날 사업자 설명회 합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회사, 뭐 건축 디자인 회사 이런 회사들 불러놓고 교육부가 사업 설명회 해요. 그리고 7월 1일 대상 학교 건물 선정 발표를 했어요. 뭐 이러니까 뭐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시간도 없고 아까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책임 아니라 그러는데 그거 틀린 말도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교육청은 뭐 어느새 학부모들하고 이거 토론하고 공청회 열고 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없이 그냥 추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쯤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계획서의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단 미래학교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면에서 과연 이거 의문이 많은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의 촉박한 뭐 내년 선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설득 없이 또 이것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면서 하는 그런 행정으로서의 그 실패한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4개의 혁신을 얘기했는데 공간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의 공간 혁신. 이 공간 혁신은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25년부터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를 염두에 좀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 선택형 학습? 이건 뭐 사실 거의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하죠. 지금 국가교육과정 따르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뭐 학생 선택형이라는 게 별로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융합 수업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당연히 학교가 이렇게 바뀌면 좋습니다. 뭐 토론장도 좀 많이 늘고 융합교육 할 수 있는 그런 교실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나쁠 일은 아니에요. 나쁠 일은 아닌데 문제는 학생 선택형 학습이라는 게 지금 교실 수가 부족해서 못하지 뭐 교실의 어떤 뭐 품질이 나빠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평균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3명인가 한 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택형 학점제를 고교 학점제로 들어가면 한 과목이 12명부터 시작이 돼요. 너무 뭐 그 이하로 신청을 하면 개설 안 하니까. 그러면 12명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20명 단위의 교실이 필요해요. 그러면 학교의 교실이 1.5배는 늘어야 선택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30명 단위로 과목이 딱딱 개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시다시피 50%의 교실이 늘어야 되는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다 50% 정도 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고교 학점제 하려면 애들이 또 중간에 공강이 생기잖아요. 뭐 선택하다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 그러면 대학처럼 캠퍼스가 있어서 좀 차도 마실 수 있고 뭐 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학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교 학습이나 융합교육이라는 선택제라든지 융합교육이라는 게 현재 교실에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교실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교실이 없습니다. 지금 딱 반 들어가면 뭐 가끔 뭐 영어 학습 교실, 수학 학습, 뭐 과학 학습 교실 이런 거 하나씩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서 하려는 내용하고 현재 그 고교 학점제 그 선택형 그 내용하고는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홍보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어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멋진 디자인, 다양한 교육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고 과도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범한 교실이라도 좀 많이 증축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1단계. 이렇게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스마트 교실 혁신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스마트 교실 혁신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잖아요. 뭐 하드웨어 어차피 교실 새로 지면 다 인터넷 깔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당연한 거지. 그게 뭐 홍보할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 건물 짓는데 뭐 인터넷 깔고 무슨 이런 거 까는 거, IT 들어올 수도 까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홍보할 이유가 없어요. 뭐 스마트 교실은 실은 소프트웨어가 준비돼 갖고 그것이 교사들이 그런 걸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산을 보면 그냥 하드웨어 18조라는 건 전부 뭐 건축물 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런 거지, 말은 스마트 교실 해놓고 그거를 실제 지어놓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는 뭐 전혀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교육이 스마트 교실화 되기 위한 그냥 기본 어떤 건축물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미래 학교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거 잘못됐다. 세 번째, 그린 학교 혁신은 사실은 현재 학교는 교육활동 위주의 편제입니다. 교장, 교감, 뭐 각 부장님들, 교사들 다 모든 그 기능이나 학교 이거든 다 교육활동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린 학교 이거 말은 좋은데 뭐 탄소 어쩌고 뭐 거기 뭐 저 태양열 설치해갖고 뭐 어쩌고 하고 뭐 거기 생태 무슨 교육 환경 할 수 있는 무슨 잔디밭을 만들고 뭐 연못을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건 지금 학교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게 되려면 처음에 예산 투자해서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나무 몇 그루 심으면 그게 계속 애들 교육할 수 있도록 그 나무가 해마다 꽃을 피우게 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비료를 주고 관리를 하고 씨를 뿌리고 풀이 나면 매고 해야 되거든요. 또 태양열 설치하면 그거 계속 기계 관리해야 되죠. 그럼 학교에 그런 조직도 없고 인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이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이거 다 반대할 거야 아마. 이런 내용 한다고 학교에다 이런 거 설치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관리하냐, 책임 누가 지냐고 잘못되면. 옛날에 뭐 저희들 어릴 때는 뭐 학생들이 동원해서 뭐 학교 밭도 뭐 가서 메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일 시킨다고 또 학부모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린 학교 혁신 이런 말은 좋은데, 그럼 이런 걸 하려면 학교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편제, 조직, 인원, 또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지금 떡하니 그냥 시설 개선 사업하면서 뭐 여기다가 그린 학교 이거 갖다 붙여놓은 거죠. 마지막으로 학교 공동체 혁신, 그래서 뭐 지역 사회하고의 그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거 참 좋은 얘기죠. 앞으로 학교가 지역과 밀접하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디든지 초등학교 없는 곳이 없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학교는 교육 활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해요. 이거 강제로 합니다. 지금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일요일 날 낮에는 뭐 학교 축구 무슨 조기 축구에 개방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학교가 누군가 나와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체육관을 열어줘야 됩니다. 뭐 테니스 하는 한 사람이나 또는 배드민턴, 그러면 그 시간에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결국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학교장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누가 직원한테 이걸 맡겨야 되잖아요. 학교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도 써서 교장이, 그럼 학교 운동장을 쓰니까 한 달에 얼마를 내라. 그래서 계약직 직원이 그거를 수입으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관리를 하고 뭐 담배 피고 가고 그래 학교에. 그러면 그걸 또 줘야 돼, 아이들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조례로 강제로 개방하게 돼 있으니까 개방은 하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고 학교하고 이게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립학교에서 그럼 우리는 체육관을 개방하되 계약직을 써서
이 사람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 또 그런 건 채용 못 하게 해요. 정원 왜 그걸 학교가 그런 사람을 써서 뭐 그렇게 하냐. 또 돈을 왜 그런 걸 받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것 다 공연물입니다. 네, 물론 뭐 좋죠. 뭐 학교 체육관이 있으면 개방해서 거기서 마을 음악회도 열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럼 음악회 열 때 와서 청소는 누가 하고 의자는 거기다 누가 깔고 치우긴 누가 깝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앰프 시설 이런 것들은 학교 앰프 시설 사용할 텐데 누가 또 출근해서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해요? 학교 예산에 그런 거를 인건비 해결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첫째는 소통이 안 되고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갑자기 뭐가 확 들어오니까 우선 학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사업이. 여러분 학교에 식당 하나 새로 짓겠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아, 왜 내 아이가 다닐 때 그걸 하냐. 불편해도 지금 그거 하다 보면 우리 애가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애 졸업한 다음에 해라 이거죠. 이거 학부모 이기주의도 있어요, 여기에. 내 아이가 다닐 때 학교를 개축해? 아니, 우리 애 졸업한 다음에 하는 건 나 상관없어. 난 뭐 그 관심 안 둬. 그러나 내 아이가 다닐 때 하면 내 애가 공부 제대로 하긴데 여러 가지 어렵고 좀 힘들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하냐. 이런 게 지금 있어요, 학교는요. 모든 시설 바꿀 때 이게 굉장히 학부모들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세련되게 특히 학교장이 교사들을 먼저 설득하고요. 교사들도 싫어해요. 실제 본인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린 나중에 하지 꼭 내가 이거 할 때 나 없는데 저런 학교는 해도 좋고 나 있는 학교에서는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럼 교사들부터 학부모들한테 좋게 얘기 안 해요. 그럼 학부모들 더 반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일정이 2월 3일 종합계획 18조 5천억짜리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언제 학교장들도 설득을 못할 시간이잖아요. 그럼 학교장은 뭐 교육감 눈치 보고 교육정책이니까 한다 그래도 학교장이 교사들 설득하고 자 우리 학교가 이런 거 좀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언젠가는 우리 학교 이렇게 오래돼서 바꿔야 되는데 조금 우리 때 불편하다 우리 합시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학원위원회나 학부모 설득하고 좀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시다라든지 뭐 이런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이거 그냥 훅 하고 시행하니까 이건 뭐 학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 다닐 때 이런 거 하는 거 다 싫어하죠. 뭐 이유는 많이 달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당이나 또 우리 그 시민단체, 교육시민단체에서는 학부모들의 그런 속내도 있으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제대로 소통하는 어떤 시간 없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한 행정은 맞으니까 다부지게 비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뭐 홍보성이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뭐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어떤 업적이나 해놓을 것 같이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었냐 이런 부분은 정당에서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욱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상품을 과대 포장을 한 건데요. 저도 학교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의 노후 시설 보수 사업은 지금 문재인 때뿐만이 아니고 해방 이후부터 계속 일정한 기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근데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의 특기기도 하지만 왜 거기다가 그냥 노후 건물 중축 보수 이러면 될 걸 갖다가 green, smart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되게 정서가 정치적으로는 반미적인 정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또 갖다 붙이는 건 전부 영어로 갖다 붙여. 근데 난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고 났어요. 예컨대 ubiquitous 같은 거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ubiquitous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어휘입니다. 근데 그냥 갖다가 붙여요. 그래서 참
과대 포장에는 아주 그 도 같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김정욱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자를 쓰면 이건 완전히 견강부회입니다. 견강부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몇 개 말씀드려볼까요? 저탄소 제로 에너지는 뭡니까? 난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 우리 활동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탄소 제로 에너지라니. 그 다음에 미래형 교수 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그냥 스마트 클래스룸이라 그러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 이게 우리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갖다 붙인 건지 어쨌든 뭐 이런 구호들을 내걸었는데요. 저탄소 제로 에너지하고 학교 건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아까 김정욱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아마 태양광 발전식으로 이제 하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저는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태양광 그 솔라 배터리가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이 다한 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그 솔라 배터리에서 나오는 공해물들이 더 심각한 거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최대 배출국이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중국 같은데 교육은 세계 최하위네요. 그렇죠? 네. 저탄소하고 교육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면 어떡하면 그 뉴딜 하는데,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뉴딜 정책이 과연 성공한 정책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그저 갖다 붙인다는 게 이런 거 갖다 붙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말고 그럴 건 아닙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학교 노후 시설 증축 혹은 보축 혹은 그러니까 개보수 공사예요. 개보수 공사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교육부가 아니면 이 정권이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교육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비드-19 지금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학력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선생들 놀아요. 학교에서 출근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물론 교사들을 이제 다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사들이 일일이 수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디서 뭐 EBS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듣는데 교사들은 이제 그 감시하는 거예요. 사립학교는 수업하고 있습니다. 수업하고 있어요. 네.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일일이 다 그 강의를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하듯이 그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맨날 말로는 양극화 하는데 실제로 지금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인지 뭔지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껐떡하면 한다는 소리가 대면 수업 정상화하겠다. 아니, 대면 수업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지금? 온라인 가지고도 수업 질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공부 얼마나 잘 시키고 애들, 그 다음에 애들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좀 인성을 제대로 갖춘 애들을 육성할 거냐, 이런 거 사실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겁니다. 껐떡하면 학부모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욕하는데 사실 학부모들 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우리 애만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 불만이, 그러니까 이 그린 스마트 정책에 대한 저의 가장 큰 비판이 그겁니다. 학교 개보수 증축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김정욱 대표님 말씀 맞다나 이제 정권 끝날 때 되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자사고 폐지밖에 없거든요. 에? 그러니까 뭐 하나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그리고 홍보는 과대 홍보를 해가지고
논리는 견광부회식의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책임 있는 교육 당국으로서의 정책 추진 방향이나 양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